자, 어려운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시장 피로감 지금부터 저희가 현명한 투자 전략으로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주간 VIP 모의계좌 1위를 차지한 매니저죠. 이번 주 여러분과 함께할 최현덕 매니저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눈에 띄는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네, 오늘 시장 눈에 띄는 게 시장이 하락이 나왔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시장이 코스닥 시장 하락 나왔고 코스피는 아주 견고하게 그래도 좀 버텨준 모습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시장 급락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시장에 사실 뭐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 급락이 나올 만한 악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장이 약하다는 것은 제가 좀 충분히 말씀을 드린 상황이기 때문에요. 시장이 어떤 V자 반등으로 확 올라가기 힘듭니다. 다만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종목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시장 급락은 뭐 나오긴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시장 급락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시장 짚어주셨고 또 이 시황 내용을 또 매일 아침마다 이 네. 친구 추가하신 분들한테 보내주시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또 어떤 내용 보내주셨나요? 네. 지금도 지금 안내가 나가고 있는데 네. 샵 2034번으로 최현덕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 아침마다 시황도 올려놓고 그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까지 좀 나열을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아마 확인하신 분들은 그래도 오늘 시장 대응을 좀 잘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오늘 올려놓은 글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이 시간까지 나오죠. 7월 23일 8시 22분에 올려놨는데 인민은행이 역RP를 통해서 80조 원대의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중국 상해 지수가 하락이 나오면서 아마 좀 걱정도 좀 많이 됐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중국 시장 끝나고 나서 이런 80조 원대, 정확히 81조 원이거든요.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하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오늘 중국 시장의 반등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좀 견고할 수 있었고 코스피 시장도 일단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가면서 뭐 괜찮은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금리 인하에 있어서 아직까지 이제 이 금리 인하라는 게 또는 유동성 공급이라는 것이 증시에 있어서는 당연히 호재지만은 유동성 공급이나 금리 인하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좀 어둡기 때문에 경기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시장이 좋으면은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유동성 공급을 할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단기 호재일 수는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좀 악재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좀 크게 올라간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하반 경직을 보여주는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하반 경직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종목으로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버텨지는 모습 보였고 사실 남은 종목들은 뭐 거의 다 뭐 하락이 나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놓고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이제 항상 제가 이 시간에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자료를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친구 추가하셔서 이런 자료 꼭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샵 2034로 친구 추가하셔서 여러분들도 시장 미리미리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또 어제 또 몇 시간 만에 수익 내신 종목이 있잖아요. 네. 오늘도 연이어서 또 수익 냈다고 들었는데 네. 또 시청자분들께 리뷰를 또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어제 말했던 이제 플리톤한 종목인데 네.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똑같은 종목이라도 어디서 매도하고 나오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똑같은 종목이라도 고점 매수를 해버리면은 그 종목은 나한테 좋은 종목이 아니겠죠. 맞아요. 비싸게 샀기 때문에 손실 났는데 나한테는 좋은 종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종목을 싸게 매수했을 때 비싸게 팔고 나와야겠죠.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항상 뉴스가 나오면은 급등이 나오고 그 자리에서 매수하다 보니까 항상 물리게 되는데요. 지금 플리토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죠.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어떤 바닥을 좀 확인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량을 보고 매수가 들어간 건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한번 올라가고 나서 조정이 나왔을 때 10시에서 11시 사이 이제 매수 관점이었고 이런 거를 이제 제가 문자를 다 보내드렸고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갔을 때 어제 고점, 어제 38,000원대 고점이었는데 37,500원대 고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고점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면 팔아버리고 아니면은 못 파니까 더 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제도 고점에 팔았기 때문에
최고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으로 이제 어떤 고점의 신호를 줍니다. 그걸 제가 오늘도 이따가 5시에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으니까는 그때 따로 좀 말씀드려볼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 자 어제 종가에 매수했더라면 또 그 물량 갖고 있었더라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 또 번쩍하고 뛰었죠. 근데 번쩍하고 올라왔는데 단순히 거래량만 본다면은 아마 여기서 매도 못하고도 계속 빠지는 걸 그냥 구경만 했을 겁니다. 근데 아침에 여기서 매도했다면은 수익을 아마 어제 매수해서 오늘 아침에 매도했다면은 수익을 20% 이상 챙겼겠죠. 그래서 지금 제 실제 힌트 계좌에도 오늘 1박 2일 동안 수익을 챙긴 게 18% 정도가 찍혔습니다. 실제로 이게 제가 말로만 저점에서 고점 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어떤 매수 사인을 드리고 매도가 들어갔을 때 이런 수익을 챙긴 거고 저조차도 이 모의 계좌를 통해서 매매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똑같은 플리토인데요. 인공지능 관련주고요. 일단 이 내용을 좀 잠깐 좀 살펴드려 보면은 일단 내용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좀 잠깐 살펴드려 보면은 이 플리토라는 종목은 인공지능 관련주고 이 언어 빅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가 말을 하면은 컴퓨터가 알아듣고서 그거를 시행을 해주는 거잖아요. 최근에 이제 우리 이동통신사에서 서비스하는 걸 보면은 저희 집에도 이제 그 아리아라는 특정 통신사의 인공지능 서비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자장가 틀어줘 그러면 자장가를 틀어주고요. 소리를 뭐 볼륨 5로 해줘면 소리가 줄어들고 볼륨 10으로 해줘 그러면은 볼륨이 키워집니다. 이걸 다 알아듣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이고 요새 그런 스피커들이 이제 어떤 그 자주 듣던 그런 말들까지 계속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를 계속 조합을 해가지고요. 다음에 좀 말을 좀 흐리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혀가 짧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다 인지를 해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게끔 바로 그런 게 이제 인공지능인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폴리터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업체인데요. 최근에 그 소프트뱅크 벤처스 바로 이제 그 우리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님께서 운영하는 펀드인데 여기서 3,200억 정도의 규모를 일자 클로징 해가지고요.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에 집중 투자한다고 합니다. 한국 중심의,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중심의 인공지능에 집중 투자한다는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손정희 회장이 우리나라를 방한해가지고 대기업 총수들도 쫙 만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만나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그 펀드뱅크까지 만들면서 인공지능에 대거 투자하겠다 그래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 플리토라든가 관련주가 오픈베이스, 뭐 데이터 솔루션, 그다음에 뭐 줌인터넷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쪽의 종목들이 이제 오늘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플리토가 대장주였고 요거를 차트를 제가 다시 한번 좀 보여드려 보면은 플리토라는 종목을 좀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를 보시면은 신규 상장주인데 신규 상장주에서 공모가가 26,000원이었고요. 이 공모가에서 하반 경직을 보여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매했다면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요. 저점 매수에 성공했더라면은 뭐 10에서 20% 수익은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수익이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수익을 챙긴 건데요. 이게 일단 종목 발굴하는 방법이 제가 어제 그 탑다운 방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종목 발굴을 하더라도 매매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저점인 것을 확인해야 되고 올라갔을 때 고점인 걸 매도해서 확인했을 때 항상 이렇게 이제 고점 매도가 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 플리터라는 종목 말고 다른 종목들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고점 매도하면서 단기 수익을 챙기고 있는데요.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을 시켜드릴 거니까 지금은 제가 이 종목 하나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이따가 5시 무료 방송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이렇게 단기 수익을 계속 챙길 수가 있는지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단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비법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리터 종목 이틀 연속 단기 매매로 큰 수익 내신 만큼 리뷰 꼼꼼하게 해드렸고요. 또 이외에도 오늘 이 소재주랑 5G 섹터가 조금 많이 빠졌잖아요. 네. 매니저님 어떻게 대응하셨을지 궁금한데 네.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자, 소재하고 이제 5G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는 네. 또 고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물론 고점에서 빠진 종목도 있고 이제는 좀 옥석이 가려지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일단 소재주를 보면은 오늘 소재가 빠진 이유가 시발점이 후성이라는 종목이 이제 소재로서 가장 먼저 올라간 종목이었는데 대표이사가 지분을 일부 매도하면서 먼저 빠지기 시작했고요. 네. 다른 소재까지 같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후성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어떤 성과가 좀 없지만 그렇다고 실적이 아예 안 나오는 수도 아니에요. 적당히 나오는 회사인데 어찌 보면 최근에 이제 좀 급등한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대표이사가 지분을 팔다 보니까 빠진 건데 사실 그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 회사를 잘 아는 사람은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팔았던 얘기는 그만큼 주가가 못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표이사가 갖고 있는 지분이 0.13%고요. 1%도 안 되는 겁니다. 0.13%인데 그중에 반을 팔았기 때문에 정말 극히 소량인데 어쨌든 간에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좀 빠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빠졌을 때 오히려 소재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일이 이제 제가 좀 적어놨지만은 24일이죠.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 제외하겠다. 의견 수렴하는 내일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마감을 한 다음에 아마도 이제 7월 31일 요쯤에 아마 발표할 거로 보여지는데 이런 소재가 올라갈 수 있는 이벤트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요. 저는 소재는 다시 또 한번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 나온 종목일수록 여기서 이제 실제로 생산이 가능한 종목들은 다시 올라설 거고 지금까지 그냥 어떤 그냥 과거에 개발한 적이 있다더라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관련이 없는데 정말 가능성만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빠지겠죠. 실제로 소재를 생산하고 있고 거기서 매출이 나왔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 있는 종목들은 다시 올라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도 이 솔브레인이 어느 한 증권사에서 수혜주가 아니다라고 해서 급락이 나왔는데 전 그 자리에서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이 솔브레인이 9월부터 액체 불화수소를 본격적으로 독자 생산 가능하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거의 26%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만큼 소재는요, 만약에 이제 후성이라는 종목이 오늘 이제 어떤 하락의 시발점을 좀 마련했다면은 그거를 다시 살려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솔브레인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솔브레인을 보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소재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실제로 생산이 가능하고 소재 쪽에서 실적이 나오는데 빠진 종목이 있다면은 그런 종목은 다시 오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좀 접근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재주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이어서 또 5G 섹터가 남아있잖아요. 네.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또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5G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주 전부터 사실 좀 많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5배, 6배 올라온 정도도 상당히 많았고 또 5G 통신 장비 주가요. 사실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반사 이익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면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다 보니까는 네. 우리 화웨이에 대한 제재 때문에 반사 이익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거론됐었고 그러면서 우리 통신 장비도 올라간 건데 지금 이 무역 협상이 다시 좀 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무역 협상이 된다면은 사실 좀 반사 이익으로 올라갔던 통신 장비들은 다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저는 조정까지는 상당수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통신 장비주는 일단은 좀 피해놓자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네, 이렇게 소재주뿐만 아니라 5G 섹터까지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또 플리토로 수익 내고 계신 만큼 앞으로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PSK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려볼 텐데 네. 장비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네. PR 스트립 장비라고 해서 이제 이 PR을 제거해주는 그런 장비인데 원래 PR 스트립 장비에서 국내 1등을 하던 기업인데 요새는 이제 이 반도체 공정이 굉장히 미세화가 되면서요. 실제로 PR 제거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짜잔한 게 좀 남아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거가 안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의 장비가 필요한 건데요. 지금 제가 이제 PR 완전 제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서 고성능의 장비가 필요한데 네. 실제로 PSK는 고성능 장비 상용화에 성공해서 가격도 세배를 받고 있고요. 고성능 장비는 동사가 유일하다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7,500원, 오늘 종가로 매수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 PSK까지 공개가 됐고요. 또 무료 방송 남아있잖아요, 매니저님. 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더 자세한 내용 알아갈 수 있는 네. 거죠? 좀 시간이 짧아서 많이 말씀 못 드렸는데 네. 무료 방송에 오시면 제가 매매하는 법, 그러니까 종목은 다 말씀드릴 거고요. 그런 종목들을 가장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팔 수 있는 법, 그런 고점 매도한 방식을 좀 말씀드릴 거니까 5시에 꼭 참여하셔가지고요.
지금 이 어려운 시장을 기회로 만드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 방식 꼭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자 샵 2034로 최현덕이라고 보내시면 아침마다 시황 정보 제공해 드리니까요. 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